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9월 서울의 집값은 10여 년 만에 정말 상승폭이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또 이런 규제 발표를 전후로 해서 변동폭이 크게 줄면서 상승세가 지금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규제로 인한 상승세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또 거래 절벽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말 어딜 가나 기승전 부동산, 집값 이야기일 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알짜 정보들만 꽉꽉 채워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각 생생부동산 클리닉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죠.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역시나 방송 보시다가 이사님께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간편하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해요.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이사님과 함께 또 오늘도 부동산 투자 팁 알아볼 텐데요. 이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추이를 보여왔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 이야기 이어가는 건가요? 네, 그 부동산은 이제 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라든지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면은 투자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게 이제 2006년도부터의 우리 서울의 집값 그리고 자치구별로 좀 나눠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별로 좀 어떤 지역이 많이 상승을 했는지 어떤 지역이 덜 상승을 했는지를 알면은 좀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2006년도부터의 이제 자료인데요. 서울이 계속 2006년도에 상승세를 타다가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때 금융위기 때 이제 하락세를 걷다가 다시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을 걸으면서 201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찍고 다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한 말, 2016년 초에 예전의 전고점인 2008년도의 전고점을 찍고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1년 동안에는 우리가 봤을 때 1년 동안에 이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죠. 그 1년 동안에 자치구별로 좀 상승된 그런 상승률을 본다면은 이 마용성 이쪽이 제일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1년 단위는 이 마용성, 송파, 동작, 강남, 광진구가 가장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2015년 말에서부터 이제 전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이 2015년 이후부터의 3년 동안은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이제 가격 고점을 찍고 나서 15년 말에서 2016년도에 이제 전고점을 다시 찍고 지금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서울의 가격 상승률 평균을 보면요. 32%입니다. 네, 32%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좀 살펴보면은 성동구를 필두로 해갖고 성동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 마포구, 용산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강남 송파 그리고 강동 서초 이 강남 4구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한 작게는 7%에서 많게는 18%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이 평균보다. 지금 네. 보니까 뭐 강남, 송파, 용산, 강동까지는 워낙에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나눴던 곳이어서 이해가 가는데 성동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네, 성동 같은 경우에 뭐 입지도 좋고 네. 제가 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성동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 3년간도 그렇고 그 구간을 좀 나눠서 봤을 때도 5년 동안도 그렇고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보는 게 긴 구간 동안에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이 있고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른 지역이 있다면은
긴 구간 속에서 적게 오른 구간이 저평가가 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구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13년 초가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 초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반 동안의 그러면은 상승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상승률을 봐보면 이 강남의 평균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강남 평균이요. 80%. 네, 강남 평균이 아니 강남이란다. 서울 평균이 이제 50% 정도 되고요. 강남이 8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그 평균보다 네. 30% 높게도 오른 아주 그냥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강남이 가장 많이 올랐고 뒤이어서 이제 성동을 필두로 해서 마용성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 4구 서초, 송파 그리고 강동까지도 많이 오른 모습 볼 수 있겠고요. 또 영등포, 동작까지 이렇게 이런 자치구가 많이 올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금천, 강북, 종로, 중랑구는 이제 30% 초반대로서 평균보다 이제 좀 낮은 그런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긴 구간, 롱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이제 올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의외로 노원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는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감정원이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2년간의 그 자치구별 상승률입니다. 일단 이 이제 파리 대책 그 나오고 나서 그 1년 그리고 이제 전 고점을 뚫고 나서 3년, 전 저점에서 5년 그 기간 동안에 이 자치구별 상승률하고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강남구가 중간보다 아래, 평균 상승률보다 이제 아래쪽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때 서울 평균의 상승률을 보면요 무려 91%입니다. 12년 동안에 이 서울의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9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으로 저평가 지역으로 좀 알려진 이제 도봉, 그 강북, 중랑, 관악구도 평균 이상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강남구보다도 이 지금 저평가 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 지역들이 사실은 이 12년 동안의 흐름세를 본다면은 저평가 지역이 아니라는 것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쌀수록 많이 오른다라는 네, 그런 맞아요.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도 사실은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거. 비쌀수록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12년간으로 보면은 좀 가장 저렴한 그런 작은 그런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해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었다라는 거. 마포구하고 용산구, 성동구 많이 오른 지역이었다는 거. 그리고 의외로 이제 강남 그리고 서초, 송파 같은 경우에는 서울 평균보다 이제 밑에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저평가 지역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송파구, 양천구, 강동구, 종로구까지 이 지역이 롱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저평가가 된 지역이다. 그래서 좀 그럼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간 내에 지금 1년 내에 뭐 3년 동안에 최근에 이제 1년, 3년 동안에는 많이 오르지 그래도 많이 오르지 않았고 또 이 롱텀으로 봤을 때는 또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장기적인 롱텀까지 보면서 저평가 지역이 어디인지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역시나 이사님과 직접 만나서 더 상담을 받아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대요. 세미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각종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봅니다. 10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10월 8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리는데요.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역시나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흐를 것인가 이걸 건데요. 아마 이것에 대한 세미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런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궁금한 집값 그리고 궁금한 지역들 좀 낱낱하게 좀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일단 무료이지만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예약하고 오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셔갖고 많은 분들이 속이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많은 그런 비밀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세미나 미리 예약하시고 참석하셔서 알짜 팁들 모두 챙겨가시고요. 이번에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또 핫한 지역이 있습니다. 오한미 이사님께서 엄선해 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볼게요. 네,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의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남영역 그리고 4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삼각지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2017년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16층 건물 중 12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가 앞서 강의에서도 살펴봤던 지역 중 하나예요. 바로 용산구인데요. 용산구 문배동의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배동 하면은 이제 용산구에서도 이제 중심에 좀 위치해 있는데, 이 용산구 하면은 이 서울 지도를 놓고 보면은 거의 이제 서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구도심으로서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도 많고 또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규모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예전부터 이제 용산하면은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집중이 되는 곳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여전히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 투자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이 강북의 중심지로서 이제 한양 도성의 그 3도심 중에 하나인 그 한양 도성 부분, 서울역부터 시작해갖고 업무단지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3도심 중에 또 이제 여의도도 이제 강만 넘으면은 바로 있게 되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겠고, 또 강남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죽주 근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인근에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제 출퇴근이 아주 용이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방까지 가는 그런 KTX도 이제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직장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도 인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다라는 것, 이렇게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일단 건물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지하철 이제 1호선과 지하철 1호선을 쓸 수 있는 이제 남영역도 도보권에 있고 도보 한 5분 정도면은 갈 수 있겠고, 또 4호선과 6호선을 쓸 수 있는 이 삼각지역도 도보 5분이면은 갈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도로 보게 되시면 이렇게 남산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펼쳐지게 될 그런 용산 민족공원지도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심 이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녹지들로도 이제 충만한 그런 곳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마포 쪽에도 이제 직장인 수요가 이제 많을 것이고, 또 이제 서울역부터도 이제 업무 중심지가 또 펼쳐진다라는 거. 상당히 이제 공실 걱정 없다라는 그런 입지에 있는데요. 예, 말씀드렸던 이제 종로, 여의도, 이 강남 3도심에서 한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학가들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그 다중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지역에서 이제 몰릴 수 있는 그런 입지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으로 해서 이제 도보권에 있는 그런 곳들도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LG U+ 신사옥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사옥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정말 직주 근접의 임대 수요도 잘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제 호재 부분, 제가 대규모 이제 개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뭐 용산 민족공원지는 뭐 걸어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될 정도로 이 용산 민족공원지도 이제 가까이 있겠고, 또 한양 뉴타운 사업지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구도심이고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있지만
더욱더 계속 좋아지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거. 또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주거시설이 들어오지만 이제 굉장히 쾌적하게 변한다는 측면에서 이 용산구의 그런 밸류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투자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워낙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 투자 심리가 정말 집중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슨 기사만 나왔다 하면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용산 마스터 플랜 그리고 뭐 여의도랑 용산 통개발, 뭐 신도시급 개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급증하면서 매물이 정말 싹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또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용산은 매물이 나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 지금 살짝 주춤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이 용산 매물 좋은 곳을 갖고 가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용산 이제 마스터 플랜 이제 조감도인데요. 워낙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지만 한때 무산이 됐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꿈틀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제 이 개발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정말 많은 인원들과 그런 초고층 빌딩들이 생기는 그런 곳으로서 이제 투자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본 매물 지금 요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본 매물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철도가 나 있습니다. 이 철도 같은 경우에 지금은 철도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지하화가 되면서 그 지상 부분으로도 또 이제 좋은 그런 개발 호재들이 쾌적해진다라는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평이 좀 안 되는 한 80만 평이 좀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 워낙에 이제 대규모인데 이제 단계적으로 좀 개발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본 매물 바로 앞쪽에 있는 캠프킹 부지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본 매물에서도 이제 창문을 열고 보면은 그 부지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겠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건물 특징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2017년 3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금 준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존 등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살펴보면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 지어 있기 때문에 내부 부분 다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 3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회사 보유분으로 갖고 있었던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세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15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의 가격 상승하였고 용산도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요. 작년 초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시세 차익을 지금 바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성이 이제 좋은 이제 넓은 1.5룸인데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9평, 8평, 7평 이렇게 작은 경우가 많은데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평 정도가 되는 그런 넓은 1.5룸으로서 활용도가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16층 건물입니다. 주상복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지하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뭐 1층부터 그리고 이제 3층, 4층까지는 이제 상가와 그리고 오피스로 좀 활용이 되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이제 주거 건물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오피스텔하고 그 위층으로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 이제 주상 복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세대만으로 본다면은 총 50세대인 규모가 이제 적지 않은 이제 큰 세대라는 건 말씀드리겠고, 뭐 당연히 1인 가구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되면서 뭐 무인 택배한 CCTV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이제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굉장히 건물 가치가 높은 그런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진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다 완공이 돼갖고 지금 입주한 세대들도 이제 꽤 있고 회사 보유분으로 지금 몇 개 갖고 있었던 게 이제 풀렸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내부 보시다시피 이제 깔끔하게 마감이 되고 뭐 아일랜드 식탁까지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들어오면은 정말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붙박이 장까지 이제 다 되어 있고요. 또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제 다 뻥 뚫린 개방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창문으로 보시면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닌 개방감이 이제 상당하다.
그리고 이제 샤워 부스도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찍은 사진인데요. 뭐 캠핑 부지도 이렇게 보이고 여기 민족공원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랑 이 캠핑 부지랑 우리 매물 이 사이에 이제 철도가 나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개발 사업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 건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남산타워도 보이게 되는 정말 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개방감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은 좀 드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임차인들의 인기가 아주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5룸이지만 에어컨이 2대로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임차인들을 끌기 아주 좋은 그런 건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매력을 가지고 있고 용산구 문배동인데 또 옛날 시세 그대로라고 하세요. 가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격이 비싸다, 싸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 전세랑 매매랑 가격 차이, 이제 갭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차인이 많고 인기가 좋으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갭이 적으면은 이제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룸으로 접근하신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 1억이 넘게 되는 이제 전세를 활용해도 1억이 넘게 되는 그런 매매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3억 7천만 원인데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전세 실투자금이 5천만 원. 전세 예상이 한 3억 2천만 원이고 실제로 지금 다른 호실들이 다 3억 2천, 3억 3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세 활용하면 보수적으로 한 5천만 원이면은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 용산의 정말 드문 매물이고요. 5천만 원 투자는 정말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월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평가도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대출을 이제 활용하신다 하시면은 대출이 한 2억 5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출을 활용하셔갖고 월세를 놓으신다 하시면은 월세 시 실투자금도 이 9천만 원밖에 안 되는 아주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입지나 호재나 이곳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좋은 곳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위한 유의점을 짚어본다면 어떤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예, 일단 용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투자 심리가 집중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호재들이 정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호재는 이제 대형 호재들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 매물 바로 앞쪽에 있는 용산 민족공원이라든지 이제 바로 앞에 철도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도 이제 워낙에 이제 대형, 초대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 따라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투자를 이제 기대한다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 계획 세우실 때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내다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용산구 문배동의 오피스텔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부동산 알짜 팁과 함께 이렇게 용산구 문배동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봤어요. 함께 해주신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